저번 채용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. 임원 면접에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질문 받았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.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붙었어요? 한 5개 정도 총 3번을 풀었어요. 같은 문제를. 그렇게까지 하셨어요? 이렇게 5번 붙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왜 울어요? 그럼 저 다시 찍을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 인재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희 조사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소비자원 인재경영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막내 백승권 조사관입니다. 이게 뭐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서류 전형에서도 교육사항이나 자기소개서 비중에 비해서 비중이 10%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의 여부가 당락을 가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평가 시스템으로는 허들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전 전형의 점수가 다음 전형의 점수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거든요. 이전 전형에서 1등을 하셨더라도 다음 전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는 나이를 알 수도 없고,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도 30대 후반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크게 나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우리원 필기 전형은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요. 비워두시지 마시고 찍으셔서 하나라도 더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입사하시고 나면은 한 2주 정도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요. 교육 때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교육을 듣고 이제 1, 2, 3순위로 나눠서 희망부서를 적고는 있는데, 아무래도 부서별로 좀 할당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전공이나 뭐 경력이나 그리고 그 지원했던 그 부서들을 좀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조사관님은 어디 지원하셨죠?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부서 3군데를 지원했는데요. 그 팀에 가지 못했는데 3순위에 있는 곳에 가게 돼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선배님은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부서 되게 마음에 너무 드시나요? 좋아요. 말도 끝나기 전에 너무 좋고. 만약에 그 지역 전담 인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원하신 지역에서 일단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. 근데 뭐 일반직이신 경우에는 본원에서는 한 70-80%가 근무를 하시게 되고, 다른 분들은 뭐 지방 지원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, 경기나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. 연구직으로 만약에 입사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시험 연구직도 아무래도 여기 시험동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, 그리고 지방 지원은 나중에 순번에 따라서 일단 가고 있어서. 그 순번이 입사 후 한 5에서 6년 있으면 돌아오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칼퇴근해도 눈치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 많이 없으시고, 휴가 쓰는 것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진짜 6시 5분만 되면 사무실 직원들의 70%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워라밸이 좋은 편이고, 팀장님들도 절대 휴가 가지고 눈치 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어서 저는 소비자원 워라밸은 극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무작정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, 기관 SNS도 좀 요즘에는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. 주기적으로 정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인 사항이겠지만 오탈자나 내용을 꽉꽉 채워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실제로도 평가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글자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. 또 오탈자가 보이면 자기소개서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. 저는 숫자를 좀 활용을 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업무를 했는데 총 몇 개의 서류를 작업을 했고 몇 %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,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많이 활용했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합격률도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.
평가위원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다 하나하나 읽기 때문에 보기 좋게 작성을 하시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문단 띄어쓰기나 두갈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자기소개서를 가장 잘 읽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예 개조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사람이 근데 다 학점 다 높은 걸로 쓰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쓸 수 있는 과목은 모두 다 기입을 했던 것 같고요. 연관성이 인정이 되면 과목 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점 높으신 것을 기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연관성이 없는 과목들을 썼을 때 같이 면접을 들어갔던 분 중에서 한 분이 뭐 아시아의 법이라는 과목을 쓰셨어요. 그 면접관분이 아시아의 법이 우리 소비자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?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을 좀 하기 어려워 하셨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 좀 그 분류에 맞는 과목들을 적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소비자원은 다른 기관들처럼 맞춤 NCNS 책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보니까 유형이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기업들의 NCNS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, 아니면은 피셋 문제는 인터넷에서 좀 쉽게 뽑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부산 NCS 봤던 기관들 중에서 몇 개 붙었어요? 한 5개 정도 붙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특별한 팁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딱 사이즈가 나오잖아요. 아, 이거는 내가 못 풀겠다, 못 맞추겠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찍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2군데밖에 안 붙었는데 NCS 책을 처음에 사면은 NCS 책을 처음에 안 풀고 공책에다 먼저 풀고 다시 NCS 책에 한 번 더 풀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문제를 또 뽑아서 3권을 풀었어요. 같은 문제를. 자꾸 필기를 저는 2번밖에 못 붙었으니까 이렇게 5번 붙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약간 좀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실증이 빨리 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양치기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한 번 풀고 버리고 한 번 풀고 버리고 약간 이런 걸 좀 추구를 했기 때문에 풀었던 문제를 좀 쌓아놓으면 아마 허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뉴스를 많이 본다든지, 왜냐하면 주제가 일반 상식으로 나오잖아요. 뭐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나누어서 본론 부분에서는 찬성, 반대 측 의견을 나누어서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결론에는 내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뭐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, 이게 아무래도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뭐 뉴스를 많이 보거나 뭐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좀 대비가 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다른 기관에서 논술을 본 적이 있는데 한 페이지를 다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뒷페이지까지 넘겨서 막 작성하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. 저는 이미 결론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아, 내가 너무 짧게 써서 떨어졌나? 너무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원 시험을 볼 때는 그 연습종이를 하나 주시잖아요. 그래서 연습종에다가 서론, 본론, 뭐 결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내용을 쓸 거고 뭐 이 부분의 내용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본 다음에 실제 적는 종이에다가 좀 적었더니 저도 이제 뒷장을 넘길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논술을 쓰실 때 좀 무작정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좀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은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작하시기 전에 목차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도움이 맞아요. 됐던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평가위원 분들께서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팀장급 면접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실무적인 역량을 좀 주로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. 그리고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나 아니면 뭐 임원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뭐 조직 적응 부분이라든지 뭐 소비자원의 인재상 부분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인턴했던 곳에서의 안 좋은 조직 문화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보통 이제 면접자분들이 밖에서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맞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맞출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었었는데 임원 면접에서 갑자기 밖에서 인사는 누가 제일 먼저 했냐고 물어보셔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
저는 좀 적극성이랑 열정을 좀 위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. 소비자 면접이 아무래도 4대1 경쟁률을 면접에서 가지고 있고 그게 타 기관에 비해서 낮은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에서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먼저 손 들고 말해볼 사람이라고 하실 때는 먼저 말하려고 하고 열정과 적극성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전문인을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요. 자기소개서 말할 때도 저는 외부 고객 전문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부 고객 전문가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약간 전문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시국도 그렇고 좀 취업 준비하시느라 좀 몸이나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오늘 영상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현재 팀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 재밌게 잘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. 조금만 더 힘내세요. 화이팅! 저도 취업 준비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 시기가 얼마나 힘들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봤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상반기에 총 2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. 필기 전형은 5월 말, 면접 전형은 6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취업 준비생 여러분 꼭 한국소비자원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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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만나요.